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고려시대 선종 사찰의 건축, 그중에서도 가람 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건물 외형 변화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 구성 안에 담긴 선종 철학의 어떤 진화랄까요? 그 핵심 맥락을 파헤쳐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초기 불교 사찰들은 보통 부처님 사리, 그러니까 유고를 모신 탑을 거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고려 선종 사찰들은 점차 그 무게중심을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거죠. 바로 그 깨달음을 얻은 스승, 선사, 그리고 그 가르침의 계승, 법맥으로요. 뭐랄까, 교회 중심이 어떤 물리적인 성물에서 설교자나 공동체 활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종의 그 핵심 사상, 불림 문자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한다. 바로 그 사상이 건축으로 드러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유물, 상징 이런 것보다는 살아있는 가르침, 그리고 그걸 체득한 스승의 존재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네, 이런 사상적인 전환이 사찰 공간을 바꾸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사찰들을 통해서 그 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고려 초기로 가보면 원주 흥법사지 같은 곳, 여기서 약간 과도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탑도 여전히 중요하게 서 있고요. 근데 동시에 진공대사 같은 위대한 선사의 행적을 기리는 탑비,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존 형식하고 새로운 어떤 선종적인 강조점, 이게 같이 있는 거죠. 네네. 공존하는 형태랄까? 특히 그 원주 거돈사지의 경우는 좀 더 주목할 만한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당시 유행하던 통일신라의 그 화려한 양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오래되고 간결한 1탑 1금당식 배치를 선택했거든요. 아, 일부러요? 네. 이건 그냥 옛날 걸 따른 게 아니라 당시 주류였던 교종의 화려함에 맞서서 선종 본연의 순수성, 그 정신성을 건축으로 딱 보여주려는 상당히 의식적인 행위로 읽힙니다. 건축을 통한 일종의 정체성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여주 고달사지. 여기는 사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기능별로 여러 구역이 나뉘는 그 다원식 가람 형태가 나타나네요. 네, 맞아요. 왕실 후원이 본격화되면서 선종이 하나의 큰 사회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뭐 이런 증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대학 캠퍼스처럼 각 원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복합단지로 발전한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선종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작은 그룹을 넘어서는 거죠. 국가적인 지원 아래 교육, 수행, 또 때로는 행정 기능까지 맡는 그런 복합기관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기능을 담으려면 공간 역시 체계적으로 나누어지고 조직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고달사지의 그 다원식 구조는 바로 그런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려 후기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몽골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때 조성된 강화 선언서지가 정말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주신 자료에 담긴 발굴 결과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 어떤 점이죠? 국가적 염원을 담아서 지은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는데도 그 중심 영역에서 탑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탑이 없다니요.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탑의 부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선종이 이제 더 이상 탑이라는 어떤 물리적 상징,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상적으로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팔만대장경 판각사업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법, 즉 부처님 가르침 그 자체를 지키고 또 진명국사 같은 살아있는 고승들, 그 법맥이 사찰의 신성성을 담보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징물 대신에 가르침과 사람이 온전히 중심에 서게 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고려말 양주 회암사지에서 나타나는군요. 궁궐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획된 이 거대한 사찰의 중심부를 보면 불전과 나란히,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선사의 거처인 방장, 그리고 대중스님들의 집단 수행 공간인 승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정말 핵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회암사지는 선종 공동체의 생활 규범인 청규가 건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구현된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받거든요.
단순히 건물을 배치한 게 아니에요. 스승의 지도 아래 공동체가 수행하고 생활하는 그 규범 자체가 공간의 질서가 된 거죠. 와, 규범이 공간의 질서가 된다. 네. 깨달은 스승의 권위와 수행 공동체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종의 이념이 건축으로 딱 응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출신 지공스님부터 나옹, 무학으로 이어지는 그 스승들과 또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이 만나서 동아시아 선종사원 건축의 어떤 이상형을 이 땅에 구현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흥미로운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고려 선종 사찰의 배치는 그냥 땅 모양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 핵심 가치가 부처님의 사리에서 살아있는 스승과 법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제도와 규범, 즉 청규로 이동하면서 공간의 위계나 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초기에는 기존 질서에 약간 저항하고 거돈사지처럼, 그 다음엔 자신감 있게 전통적 상징을 생략하기도 하고 선원사지, 마침내는 선종 공동체의 이상을 건축으로 완성해 나간 회암사지,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었네요. 네, 핵심은 바로 사리, 법맥, 제도청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진화의 궤적이죠. 건축은 그냥 고정된 박제가 아니었어요. 선종 사상의 발전, 또 후원 세력의 변화, 지방 호족에서 왕실이나 권력가로, 그리고 시대적 상황, 교종과의 경쟁이라든지 국난 극복의 염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온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지금 보신 자료들이 바로 이 역동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사찰들이 단지 종교적인 공간을 넘어서 공동체와 지식, 또 규범을 조직하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었던 것처럼요. 혹시 당신이 매일 경험하는 공간들, 예를 들어 당신의 일터나 집, 심지어 도시의 구조까지도 그 배치는 어떤 숨겨진 신념이나 조직 원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의식하지 못했던 그 공간 속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